차를 보면 뭐 복권을 사라. 사망자 수가 전 세계 1위인 차. 처음 탔던 차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본 적이 없어서. 조수석에 타신 거죠? 조수석에 탔죠. 당연히 할아버님이 운전하시는데 제가 4살 때 옆에 탔던 차가 자동차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보는 시간 카라시의 오아름입니다. 대덕대 이호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요즘에 레트로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하고 싶은 분들, 옛 추억 소환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이 한국의 올드카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옛날 생각나고 부모님의 첫 차 생각도 나고 네. 그다음에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올드카는 어떤 좀 명확한 정의가 있나요? 자동차의 평균 수명보다 오래된 게 올드카겠죠. 근데 이제 보통 유럽 같은 경우 평균 수명이 10.4년, 우리나라는 약 9.4년에서 이제 10년째 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11년, 12년 탄다? 그럼 20년 좀 넘은 차량을 올드카로 구분을 하죠. 고려 청자백자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한 5만 개가 길거리에 그렇죠. 널려 있으면 왜 안 나가겠죠. 네. 그래서 어떤 희소성이나 상징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올드카라고 구분을 하고 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건 이제 한국의 올드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 한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현대 기아차로 대변되는 이런 자동차 제조사들의 얘기일 텐데 사실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까 뭐 올드카를 몇 개 꼽을 게 있을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 꼽아보니까 꽤 얘기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70년대 초반에 이제 해외 수출도 처음 우리나라가 역사는 짧은데 산업화의 역사가 우리는 40-50년에 압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대표할 만한 차량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기억에 남는 좀 올드카 있으세요? 콩고드하고 아, 네. 마르샤. 기자님은 뭐 또 기억나는 차가? 이름이 예쁜 것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뭐 누비라, 뭐 맵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이름으로 사용됐었다고? 맵시나 하이디럭스를 제가 처음 탔던 차예요. 조수석에 타신 거죠? 조수석에 탔죠. 당연히 할아버님이 운전하시는데 제가 4살 때 옆에 탔던 차가 맵시나 하이디럭스라고 있습니다. 자, 네. 올드카 보시죠. 네. 우리나라 차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네, 이걸 빼놓을 포니. 수 없는 게 포니. 포니 하면 저는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 포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가슴 아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재미교포 1세대 분들 세탁소 일하고 정말 식당 일하면서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인데 포니가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했을 때 계약을 하고 울면서 집에까지 그 차를 몰고 가신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 그렇죠. 그리고 폰이 요즘에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네네. 게 현대차가 내년에 순수 전기차를 내놓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포니를 기반으로 디자인이 돼서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도 이 끈을 놓고 싶지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추억이 있는 거고 현대 입장에서 이걸 놓칠 이유가 없고요. 현대에서 계속해서 뭐 스텔라, 그라나다 뭐 이런 것들 내놨었거든요. 뭐 지금까지 뭐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이어지는 중형, 대형의 라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명사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대우차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대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 다음으로 굉장히 큰 제조사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차들이 많아요. 로얄 같은 거는 저도 알거든요. 로얄 로얄이나 시리즈로 있었죠. 시리즈로 예, 있었죠. 고급차, 엄청난 고급차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로얄 시리즈를 상당히 많이 좀 선호했었고요. 대학교 때 그 르망이라는 게 저도 포메카죠. 네. 앞에서 봤던 애들이랑 좀 다르게 그렇죠. 뭔가 곡선이 좀 있잖아요. 디자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연간 10만 대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르망이 그 당시에도 연간 10만 대 정도를 팔았다고. 맞습니다. 누비라도 제가 아까 처음에 이게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기억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비라 뜻이 딱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글로 정말 네, 네. 누비라고 전 세계를 누벼라. 당시에 이 CF가 굉장히 유명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본 적이 없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고단에서. 백지연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아차의 올드카라고 해서 나왔는데 사실 올드카로 꼽기에는 약간 그렇지만 그렇죠. 이름이 계속 이어져고 있으니까. 근데 유행이 진짜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 게 봉고도 당시에 캠핑카 같은 마케팅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봉고 9으로 여러분, 떠나는 예. 알뜰한 여행. 요즘 기아차 카니발 같은 느낌인 분위기죠. 것 같아요. 예. 회전 시트의 쾌적한 실내, 안전 주행을 위한 속도음 경보 장치, 해수욕장에서 차량을 점검해 드립니다. 지금 뭐 서비스 선전하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광고가. 않네요. 예. 네. 다음은 이 차는 저도 이게 또 추억이 있어서 제가 그 콩고드 생각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이등병 때인데 병장 누구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경기본부에서 대만 내려오면서 차가 서 있어요.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올드카들이 몇 개 있어요. 스포츠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이런 차들이 있는데 90년대 젊은 층이셨던 분들에게 그렇죠. 이제 드림카라고 했던 TV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확히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좋아서 스포츠카라기보다는 아니고, 네. 디자인 면에서 스포츠카라고 했는데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초창기에 스포츠카, 젊은 층을 겨냥해서 내놓은 차들에 대해서는 실제 안 좋은 통계들이 많아요. 초창기에 많은 마니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 가격을 상당히 저가로 좀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는데 그 운전 경력이 없는 젊은 층이 운전하다 보니까 단일 모델 교통사고 건수당 사망자 수가 전 세계 1위인 차. 저는 특정하게 어느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의 후속 투스카니도 굉장히 유명한.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네. 예, 예. 이 차는 지금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디자인 면에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요. 투스카니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죠. 출시되고 한 달 만에 번호판 체계가 바뀌면서 흰색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녹색 번호판 달린 차를 보면 뭐 복권을 사라. 처음 들으신 거예요? 네,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드카가 어쨌든 꾸준히 찾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좀 뭘까요? 과거에 대한 추억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4, 5년마다, 3, 4년마다 리스나 렌탈을 통해서 바꿔가는 이런 빠른 유행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두 번째 차는, 세 번째 차는 올드카를 하나 구매를 해서 계속 보관을 해서 쓰고 싶다. 이런 어떤 디자인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올드카를 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땡볕인데도 썬팅을 하나도 안 해놓으신 거예요. 다 얼굴이 기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틴팅을 안 하시고 그 감성을 초반에 그 순정 감성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부재가 이런 일이 최근에 나온 비싼 틴틴은요 내부가 잘 보이면서도 자외선만 다 차단해줘가지고 내부에 열이 안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가시광선 투과하는 거하고 자외선 투과율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싼 걸 쓰시면 가능하다고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도 한번 구매를 해서 색다르게 꾸며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막상 구매하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유지 관리가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1.3명당 차가 한 대예요. 4인 가족이면 차가 3대는 있다는 얘기죠. 평균. 출퇴근용 패밀리카로 해서 애들 응하교 시켜주는 차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빠의 취미로 조그만 스포츠카나 올드카가 있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머플러움을 즐기기 위해서 한 3, 40km만 주행하다 오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매일 출퇴근을 하고 가족여행 주말에 200km 뛰고 이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부품이 썩어서 깨지고 고장나면 부품 수급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올드카에 대한 애착, 사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세컨카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 앞으로 20년 후에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만약에 네네. 신차와 올드카 이런 희귀한 올드카 당연히 희귀한 올드카죠. 왜냐하면 신차는 언제든 구매할 기회가 생기겠죠. 올드카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올게요라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드카. 저는 요즘 하고 싶은 약간 튜닝 아닌 뭐 리스토어라고 하나요? 요즘 그런 게 하나 있는데 티코를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차가 작고 그래서 그걸 사서 배터리 전기차로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보통 서울 시내에서 연평균 주행거리가 14,000km예요. 그럼 하루에 50km거든요. 그럼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7, 80km만 달릴 수 있는 소형 배터리를 타신다라고 하면 그런 쪽 시장도 현재 일부 업체는 있습니다. 티코를 제가 한 대 사고 구매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코를 전기차로 바꿔주는 사업체를 차리겠습니다. 공짜인가요? 공짜죠. 1호선님이니까. 예. 올드카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이제 6화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카라씨 빵빵.